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적분 지금 기말고사 대비해서 모의고사 계속 풀고 있죠. 3회 한번 해설해 볼 텐데 당연히 이제 회차가 거듭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쉬운 시험만 보는 건 딱히 의미가 없을 거니까 요 시험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50분 내에 풀기조차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시간을 조금 더 잡아보신 다음에 한번 집에서라도 따로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은 문제들만 한번 골라서 듣는 거를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y는 2의 2x승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뭐 간단한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우리 세 가지 루틴 중에서 바로 두 번째 해당하는 기울기 값이 주어져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접점 자체를 어떤 a, fa로 두시던 간에 t, ft로 두시던 간에 저는 t로 많이 두죠. t, exponential 2의 2t승 정도로 접점을 잡았을 때 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저 함수를 미분한 함수의 x자리에 뭘 집어넣은? t를 집어넣은 바로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시다시피 저 함수는 미분하면 숫자 2가 내려오고 exponential 2의 2x승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t를 집어넣으시면은 기울기 표현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기울기가 몇이라 그랬으니까 2라 그랬으니까 exponential 2의 2t승이 몇이 되는? 1이 되는 그 t 값이 될 텐데 exponential 2 지수함수는 당연히 이 자리가 몇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값이 1이 될 거기 때문에 이 t 값이 0이라는 얘기는 t도 애초에 0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t가 이제 0이면요 접점의 좌표가 알고 보니까 몇 콤마 몇이었으니까 0,1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다. 0,1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y절편 값을 물어보는 거죠. y절편이 1이 되는 거는 5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도 가뿐하게 5번이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맥이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 dy dx 구하는 거니까 얘도 바로 가죠. x'은 3이 될 거고 y'은 3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저기서 말하는 dy dx라고 하는 건 x'분의 y'를 나타내고 있죠. 3분의 이 친구니까 3 바로 약분해 주시면은 t 제곱 빼기 4라고 하는 뭐가 된다? 1번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바로 3번 넘어가 봅시다.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 할값이 얼마인가? 자, 얘도 이제 더 이상 설명은 차치할 거고 일단 g'x라고 하는 거 어떻게 튀어나오게 되죠? f'의 gx분의 1 정도로 역함수 미분법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요 x자리가 몇이 되는? 8이 되는 그 순간에 이 미분계수 값을 구하는 게 목표라 보시면 된다라 그랬죠. 자, g8이라고 하는 거는 G8 값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G8 값을 K라고 두는 상황이나 FK 값이 몇이 되는? 8이 되는 상황이나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FK라고 하는 건 보시다시피 K 3승 더하기 6K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8이 된다는 얘기는 K 3승 더하기 6K 마이너스 7이 0이 되는 K 값을 구하면 되겠지. 물론 이게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조립제법 후 인수분해 하셔야겠지만 딱 보시더라도 K 값이 몇이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7 빼기 7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K 값이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하겠죠. 애초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일 거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이 얘가 되는 그 순간의 K 값은 오롯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K 값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판단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F'의 몇 분의 F'의 1을 집어넣은 것분의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fx 미분하시면은 3x 제곱 더하기 6이 될 거고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은 것분의 1이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9분의 1. 오케이. 그래서 1번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겠네요. 4번 봅시다. 음함수 미분법이죠. 일단 여기 위에 1,2라고 하는 점이 있으니까 dy dx 구하기 이전에 실제로 1을 집어넣어 본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죠. 자, 1,2를 집어넣읍시다. x자리에는 1, y자리에는 2를 집어넣어서 바로 계산해 보시면은 1에서 12를 뭐라는 거야? 미안해요. 1에서 8을 뺀 거 더하기 a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2a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2a 마이너스 b가 몇이 된다? 7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음함수 미분법 진행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상황 마무리하면 되겠죠. 일단 그 순간에서의 그 dy dx 즉 기울기 값이 몇이라 그랬으니까 4라 그랬으니까 일단 음함수 미분 한번 시전해 보도록 하죠. 자, 3x 제곱이고요. 여기는 3y 제곱의 dy dx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y'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죠. 그 다음에 a는 묶어내시고 x 곱하기 y를 이제 곱미분인데 음함수 미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y,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x 곱하기 y 프라임이 되겠죠. 마이너스 b는 상수니까 그대로 얘가 0이 되는 게 음함수 미분법을 진행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요 x 자리에는 보이는 x는 싹 다 뭐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보이는 y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2를 집어넣으면서 그 순간에서의 dy dx, 즉 y 프라임이 몇이라 그랬으니까 4라 그랬으니까 이 y 프라임 자리에도 4를 바로 대입한 다음에 a 값만 그냥 끄집어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굳이 정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3에서 3 곱하기 4니까 12. 그런 다음에 여기 4도 있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인데 거기서 4까지 곱하니까 여기는 48까지 가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a배 2 더하기 1 곱하기 4라서 2 더하기 4니까 6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6a라고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얘가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 3의 배수네. 그래서 3으로 다 약분시키죠. 16, 그리고 여기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2a에서 15를 뺀 게 0이니까 우리는 a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5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구해낼 수 있게 되겠죠. a가 2분의 15면 2a는 15니까 15 빼기 b가 7이다? b가 얼마라는 것까지? b가 8이라고 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6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2a가 15였으니까 6a는 방금 말했던 2a의 전체 3배가 되겠다. 그래서 6a가 몇이 된다? 15 곱하기 3이니까 45가 될 거고, 그리고 b가 8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이 얼마가 된다? 53이라고 하는 정답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넘어가서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치 함수가 뭐 x랑 y가 이렇게 나왔을 때 속력 자체가 2가 되는 그 순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속력 자체가 2가 되는 그 시간, 그 t 값을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이제 가속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일단 dx dt라고 하는 x 프라임 미분하시면은 2의 t 승 더하기 1 정도가 될 거고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의 t 승 더하기 1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저기서 말하는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2의 t 승 더하기 1의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 2의 t 승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나 2의 t 승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나 결과값은 다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시면 2의 2t 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t 승 더하기 1 정도가 될 거고, 여기는 2의 2t 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t 승 더하기 1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에 있는 숫자 2 곱하기 2의 t 승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퉁쳐지면서 사라지게 될 거고, 앞에 있는 친구들 2배, 뒤에 있는 친구들이 2배가 그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 2를 곱하신 다음에 2의 2t 승 더하기 1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얘가 몇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지, 얘가 2가 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t 값을 구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전체 값도 2가 되고 루트 안에는 4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미 앞에 2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얘가 몇이 되면 되겠냐? 그렇지, 얘가 숫자 2가 되는 그 순간을 원하게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2의 2t 승 자체도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그 순간을 원한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익스포넨셜 2의 2t 승이 1이 되는 그 순간의 t값, 이거 아까 1번에서도 봤듯이 지수 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수 함수 값이 1이 되는 그 순간에 t값은 당연히 0이 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알고 보니까 t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물어봤죠. 사실상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의 속력값이 2가 나왔을 때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x2'은 그냥 2의 t승만 남게 될 거고, y2'은 마이너스 2의 t승만 남게 되겠죠. 자, 근데 t에다가 그냥 바로 0을 집어넣어 보시면은 얼마가 되냐면 2의 0승이니까 그냥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0초에서의 가속도 벡터는 1, 마이너스 1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의 크기, 가속도 크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그냥 1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몇이 된다? 그렇죠, 루트 2가 되는구나. 이 어렵지 않게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맥시멈 값, 오케이, 방부등식의 활용 파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친구를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왼쪽에 남아있는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x라고 하는 요 함수랑 상수함수인 k와의 대소를 비교하시면 되면서 우리는 이 왼쪽에 남아있는 요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엮여져 있는 함수를 fx라고 칭한 다음에 목표가 뭐다? 이 fx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가 되겠죠. 왜겠어요? 이 함수가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이 상수함수는 그 밑에서부터 착착착 올라와 봤자
그 최소값의 라인까지밖에 못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K의 맥시멈이 이 함수의 최소값이랑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바로 미분으로 진행을 하셔야겠네.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이 정도가 될 거고, 자 일단 우리는 얘가 몇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그 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말인즉슨 2의 마이너스 x승이 숫자 2가 되는 그 상황이 되면서 양변에 그냥 ln 취해주시면 마이너스 x가 몇이 되는? ln 2가 되는 상황. 즉 x값이 마이너스 ln 2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ln 2분의 1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ln 2라고 합시다. 자, 일단 x가 마이너스 ln 2일 때 극값을 갖죠. 이게 아직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판단이 좀 힘들 수 있지만 뭐 느낌상 당연히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극소라고 미리미리 판단하신 다음에 넘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긴 해요. 실제로 극소가 맞고요.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걸 판단하시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증간표를 해보시던가 2'으로 간 다음에 2'의 부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지수함수만 남기 때문에 그냥 2'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하겠네. 이 함수 한 번 더 미분해서 2'까지 가보신다면은 얘 미분, 뭐 얘는 없어지게 될 거고 이 친구 미분하시면은 얘만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내려오니까 플러스로 될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지수 함수는 무조건적으로 0보다 뭐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0보다 큰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 fx라는 함수는 알고 보니까 모든 실수 범위에서 어디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판단하실 수 있으면서 여기서 f 2'의 마이너스 ln 2 값을 집어넣어 보신다면은 일단 마이너스 ln 2를 집어넣는 거나 2의 마이너스 x승이 2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뭐 뭘 집어넣어 봤자 어차피 이게 뭐라는 거는 양수값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네, f'이 0이 되는 그 순간에서의 2'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 순간에서 정확히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함수는 여기에서 극소이자 무슨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서 우린 이제 뭘 구하는 목표로? f 마이너스 ln 2 값을 구하는 목표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ln 2를 집어넣을 건데 아까 마이너스 ln 2를 집어넣는 상황이 2의 마이너스 x승이 정확히 숫자 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 자체는 당연히 그냥 2로 튀어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ln 2를 집어넣기 때문에 2 마이너스 2 ln 2 정도가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요 k라고 하는 친구의 최대가 올라가 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으면서 바로 그 k의 최대값은 사고안에 보이듯이 2로 묶어낸 거를 답으로 골라주신 다음에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7번 문제인가요? 오케이. 7번은 그냥 부정적분 문제가 됐는데 사인 3승의 적분이죠. 우리 최근에 이 삼각함수 적분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으면서 사인이나 코사인의 홀수차랑 짝수차의 부정적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지. 홀수차는 보통 짝수차랑 그 1차만 남겨둔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사인 5승이라고 한다면 사인 4승과 사인 x만 남긴 다음에 그 사인 4승 파트 그 친구를 뭐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전체 제곱을 바꾸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치환적분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라 그랬고, 짝수차, 그냥 대놓고 짝수차로 나왔을 때는 그 친구는 이제 배각과 반각 공식을 이용하시면서 차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라 그랬어. 얘는 그냥 3차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고친다? 사인 제곱이랑 사인 x의 곱으로 쪼개셔야만 마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거 뭐로 바꾸시고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신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하자?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자는 거가 되겠지. 자, 그럼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사인 x dx가 좌변이 될 거고 우변은 dt만 남게 되면서, 자, 결론이 어떻게 된다? 이제 일단 그냥 인테그랄이 되면서 1 마이너스 t 제곱이 뒤에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sin x dx는 마이너스 dt가 되겠죠. 물론 앞에 마이너스를 끌어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친구의 자리를 그냥 체인지 시켜서 t 제곱 마이너스 1의 dt로 이렇게 다항함수 적분으로 마무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대로 적분하시면은 3분의 1t 3승 빼기 t 더하기 컨스턴트가 될 텐데, 이제 여기 있는 자리를 다시 t를 코사인으로 돌리시면은 3분의 1의 코사인 3승 x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 정도까지 일단 부정적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f 파이 값이 3분의 2라고 나온 거는 이 컨스턴트 값을 특정하라는 의도로 되면서, 아시다시피 코사인 파이 값이 얼마일 거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f 파이 값을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은 얘나 어차피 마이너스 1로 나와요. 마이너스 1은 3승에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1 조심하셔야죠. 더하기 c가 결론이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오, 근데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잖아. 오, 어차피 이렇게 사라지니까 알고 보니까 상수값이 몇이었다는 거? 0이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fx는 상수는 존재하지 않고 3분의 1 코사인 3승에서 코사인 x를 뺀 거. 그래서 몇 번이죠? 네, 3번 정도로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군요. 자, 8번입니다. fx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ax 더하기 b승. 그리고 f' 제로값이랑 f2' 제로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좀 짜증나지만 실제로 다 미분해 보시면서 그 값을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갑시다. 자, 곱미분 들어가셔야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2에 ax 더하기 b승이 될 거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자, 그런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지수함수는 미분하시면은 일단 원형은 보존이 되되 저 위에 있는 지수 자리에 속미분인 뭐가 튀어나오는? a가 튀어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미분이 진행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대로 마무리하지 말고 묶어낸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서 ax 남았고 앞에서 1 남았으니까 ax 더하기 1에다가 익스포넨셜 2에 ax 더하기 b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f' 제로값이 몇이라 그랬으니까? 네, 1이라 그랬으니까 f' 제로값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여기 0되고 1만 남죠? 익스포넨셜 2에 0되고 b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에 b승만 남게 되는데 걔가 1이래요. 아하, 뭐 계속 보네요. b는 당연히 몇이 될 수밖에 없다. 네, 0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알고 보니까 fx에서 이 b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네요. 일단 b 특정했고 한 번 더 미분을 해 보도록 하죠. 이걸 미분하자는 거가 되겠지. 얘랑 얘의 곱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a 될 거고 뒤에 거 그대로니까 이렇게 말이죠. 좋네요. 자, 그런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하시고 뒤에 거는 미분해봤자 마찬가지로 a가 한 번 더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붙게 되겠네요.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2의 ax승을 이번에 먼저 쓴 다음에 자, 앞에 그 개수만 보시면은 a로도 묶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 한번 이렇게 따로 쓰고 a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네, ax 더하기 2 정도로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0을 집어넣으라고 말을 했군요. 0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이거 쓱 사라지고 2 곱하기 a 곱하기 2의 0승이니까 1이 되겠죠. 2a 곱하기 1이니까 알고 보니까 얘는 그냥 2a가 되면서 걔가 6이다. 오케이, a는 3이라고 하는 것도 네,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랑 b의 합은 3 더하기 0이니까 그냥 3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군요.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시각 t에서의 수요량을 뭐 dt, 뭐 수요가 보통 디맨드이기 때문에 맞나? 아무튼 네, dt라고 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 함수가 뭐 이렇게 다양한 함수나 지수 함수 엮여져 있는 형태로 나왔군요. 자, 그랬을 때 0초에서의 수요량이 나왔을 때 2초에서의 수요량이 얼마인가?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부정적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도함수가 나왔고 원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막 dt라고 나오고 막 수요량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게 뭐 수요량인지 공급량인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요 함수의 원함수인 dt 함수를 구하셔야 마땅할 거고, 그 말인즉슨 네, 저 함수를 실제로 t에 대해서 뭘 해야만 네, 적분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이거 적분은 쩔 수 없이 뭐로 갈 수밖에 없죠? 부분적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르는 부분적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다 3지에 의하면 다 3지니까 다지 요 형태대로 맞췄죠. 자,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앞에 거 그런 다음에 여기 적분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적분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친구의 속미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친구의 역수인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서 원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지. 굳이 이 정도의 함수는 치환을 하지 않고도 이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나 헷갈리신다면은 네, 마이너스 2분의 t를 뭐 다르게 치환하신 다음에 진행해도 나쁘진 않죠. 자, 아무튼 앞에 거 적하니까 이 정도가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뒤에는 일단 마이너스 붙으시면서 인테그랄 되고 t 미분하니까 1 되고 이 친구 적분하니까 이 형태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한 번 더 쓰일 거면은 이 마이너스 2는 여기서 그냥 앞으로 튀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자리가 계속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t승이 될 거 아니겠어?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곱해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뭐 아니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미리 묶어내셔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럼 여기 뭐 남았냐면 여긴 2만 남았고 여긴 t만 남았죠. 따라서 t 더하기 2 정도에다가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2분의 t승을 이렇게 싹 다 한꺼번에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마무리로 뭘 붙인다? 컨스턴트를 붙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물론 뭐 정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0초에서의 수요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dt 함수의 t 자리에 몇을 집어넣은? 0을 집어넣은 값을 얘기를 해주셔야겠네. 자, d제로 t에다가 0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일단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0승이라서 그냥 1이 되겠죠. 뭐 그럼 뒤에 곱할 것도 없고 더하기 c 정도가 될 텐데, 근데 그 값이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거 보시면 익스포넨셜 2분의 10 빼기 익스포넨셜 2분의 4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순서만 살짝 바꾸시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10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어차피 마이너스 4는 이렇게 장식일 거니까 아하 컨스턴트 값이 얼마다? 익스포넨셜 2분의 10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2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쓸게요. 자, 그래서 d2 값 어떻게 된다?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니까 일단 마이너스 8이 그대로 가실 거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2분의 2승이니까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이라 쓰죠. 그런 다음에 c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 2분의 10인데 2분의 10을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은 아하 10에서 8을 뺀 숫자 2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1승, 원하는 답은 익스포넨셜 2분의 숫자 2라고 하는 이 정도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자, y는 2의 x승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2, 무리함수랑 접할 때 k값이 얼마인가를 구하래요. 사실 이게 저게 지수함수만 아니고서는 이건 거의 뭐 고2를 더 앞선 고1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느낌이죠. 미적분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요 원형의 지수함수에서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게 뭐로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기울기 값을 뭐로 하는? 익스포넨셜 2로 하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y는 익스포넨셜 2x가 된다는 거는 이 정도는 차라리 외워두시는 게 되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를 모르시겠다면, 뭐 이걸 안 외웠다면 당연히 실제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해보시면 될 거고 어렵지 않을 거니까 난 넘어갈게요. 자, 그 접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친구란 말이지. 그러면 이 접선이 이 곡선과 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보셨을 때는 기울기 값이 주어져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곡선 위에 점을 뭐 t, 뭐 ft라고 두셨을 때 그 순간에서의 기울기 값이 익스포넨셜 2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봐봐,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고1 때 배웠던 개념이 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1차 함수랑 뭐 무리함수와의 그 접선에 대한 얘기는 고1 때도 충분히 했었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했죠? 그렇지, 두 함수를 같다고 두셨을 때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밖에 없을 거니까 한 개밖에 없겠죠. 접선이라는 얘기는 딱 접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양변을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다. 즉 중근을 갖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그 순간의 k값을 얘기하는 문제로 방향성을 바꾸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곱하죠. 2제곱 x제곱은요 여기 4배의 x 빼기 4니까 바로 전개하시면 이 정도가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다 왼쪽으로 넘기시고 플러스랜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4k가 제로가 되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즉 판별식인 4분의 d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냥 4가 될 거고, 빼기 4k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제곱 정도로 되겠죠. 얘도 상수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거니까 얘가 얼마라고? 0이 될 거라고. 따라서 얘 뭐 이 친구를 오른쪽 넘긴 다음에 4 바로 약분해 주시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제곱이 1이 되는 상황. 즉 k 값은 뭐가 된다? 2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1번에 보이게 되겠군요. 자, 11번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러한 함수들 다항함수분의 그 로그함수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수함수분의 다항함수 형태에 대한 문제들은 너무나 딱 정형화되어 있으면서 전형적인 풀이 방법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일반화시켜서 뭐 n차에 대한 상황들은 외워두시는 거, 외운다기보다는 그 그래프라던가 그 상황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그 자체로 그냥 들어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더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위적분은 어차피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황이 딱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문제, 그 상황을 지금 원하고 있죠. x n승분의 ln x인데 당연히 정의역은 0보다 큰 상황이 될 거고 이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 범위가 된다 이 말이죠. 일단 니은 보시면 n이 1일 때만 물어봤고 뭐 나머지에 대한 상황은 그냥 뭐 n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는 상황이 되면서 자, 뭐 정리를 한다면은 요 fx는 항상 그 0기준 우극한이 몇이 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극대를 찍고 그 옆에서 변곡이 되면서 네,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네, 0으로 수렴하게 되는 어떤 형태의 함수가 된다. 이런 식의 함수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거 항상 인지해 주시길 바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방금 괜히 좋았네요. 상황 자체가 이런 식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극대를 갖는 것도 너무나 확실하죠. n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뭐 n이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조금 더 뭐 오른쪽으로 뭐 밀려나면야 밀려나겠지만 그런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극대를 갖는 그 직전까지는 위로 볼록이었고 미안해요. 그 변곡이 되는 그 순간 직전까지는 항상 위로 볼록이었다가 그 이후로 오른쪽이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라서 니은처럼 0에서부터 그 변곡점을 갖는 그 x값까지는 항상 위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 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니은은 미리 긋고 가셔도 될 거고 극대값을 갖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기억은 맞고 가시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너무나 편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f'x랑 2'x를 미리 구해봤더니 x가 ln x가 n분의 1이 되는 즉 x값이 2의 n분의 1승일 때 극대값을 갖는 것도 극대값이자 최대값을 갖는 것도 확인이 된다 이 말이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요 2의 2분의 3승이 나온 거는 여기 있는 이 변곡이 되는 상황에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은 ln x가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실제로 ln x가 2분의 3, x가 exponential 2의 2분의 3승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여기 변곡이 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0부터 exponential 2의 2분의 3승까지는 위로 볼록이지 절대 아래로 볼록이 아닐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기억과 니은은 일단 바로 체크를 했는데 문제는 디귿일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수 n 값에 관계없이 이 함수는 2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보시면 이제 2'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극대이자 무슨 값? 최대가 되는 게 당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 함수 일반적으로 n차로 붙어 있는 요 함수의 최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걸 보이면 된다 이 말이죠. 요 부등식이 만족하는 걸 보이기 위해선. 자, 그렇다는 얘기는 f exponential 2의 n분의 1승이라고 하는 그 값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너무나 많이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외워두셨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된다? 2의 n분의 n승이니까 2의 1승분의 ln x는 그냥 n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결과가 뭐다? 2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오케이. 최대값이 2 곱하기 n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였잖아. n이라고 하는 건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그 자체로 2를 곱하면 2 곱하기 n은 어쩔 수 없이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아시다시피 요 exponential 2라고 하는 건 뭐 2.71 땡땡땡의 양수값이 될 거기 때문에 양변에 곱한다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역수를 취해 주시면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되면서 이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랑 2분의 1을 비교해 보시면 분모값이 더 클수록 전체값은 더 작아지는 게 마땅하겠죠. 뭔 말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얘 2.71분의 1이랑 2분의 1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숫자 2분의 1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방금 우리가 구했던 이 친구야말로 요 함수의 최대값, 그냥 라지 m이라고 칠게요. 최대값 자체가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fx라고 하는 함수는 xn승이라고 하는 n차로 깔려있던 간에 나발이던 간에 항상 2분의 1보단 작은 함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결과도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함수는요, n의 값에 관계없이 그 함수가 절대 y레벨 1을 넘어설 수 없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면은 뭐 교점 개수로 물어보는 그런 식의 함수 문제에서도 좀 충분히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디귿은 맞다 이 말이지. 기억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죠? 오케이, 4번에 보이게 되겠군요. 자, 힘드실 텐데 계속 따라하고 계십니까? 한번 12번 스타트 해보도록 하죠. a, 0이라고 하는 x축 위의 점에서 저 곡선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접선의 개수 문제가 되겠군요. 그 A 값이 될 수 없는 정수들의 합을 K라 그랬대요. 자, 내가 그 A 값이 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봐봐요. 굳이 위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의 A 값을 물어보는 거라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접선의 개수 문제는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는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이 접선을 그을 때 그 곡선과 그 접선 사이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안 되는, 즉 한 개 이하가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실제로 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일단 한번 스타트 해볼게. 기본적으로 곡선 밖에서 긋는 접선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접방 문제 중에서 루틴 세 번째 해당하는 거가 될 거기 때문에 접점 자체를 t, ft, t-1의 2의 t승이라고 두신 다음에 이제 그 기울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2의 x승과 다항함수 엮여져 있을 때 이 다항함수 파트가 그냥 1차가 된다면은 이런 식의 함수는요, 미분하면 미분할수록 여기 있는 값이 1만큼 커지는 걸로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원래 함수가 x 곱하기 2의 x승이면은 한 번 더 미분하시면은 x 더하기 1의 2의 x승, 한 번 더 미분하시면 x 더하기 2의 2의 x승, 막 이렇게 돼요. 실제로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여기가 x 더하기 n이면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그 수열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걸 알고 계신다면은 이 함수를 결과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곱미분을 하는 거지. 그 과정을 생략하고서라도 그때 기울기라고 하는, m이라 말고 f't라고 하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네, t 곱하기 2의 t승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한 번 미분한 게 x 곱하기 2의 x승이 될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점을 지나고 얘를 기울기로 하는 그 접선을 L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만들어보죠. y는 t2t승의 x 빼기 t 더하기 t-1의 익스포넨셜 2의 t승, 이 정도로 일단 세워졌는데 지금 얘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그렇죠, x가 a가 되고 y가 0이 되는 그 순간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는 순간 이제 충분히 뭔가 좀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지. 자,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서 어차피 2의 t승이라고 하는 게 묶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거라면은 2의 t승 묶어낸 채로 보시면 t랑 a 빼기 t, 여기 t-1 보이는 거 맞죠? 이 친구 곱하시면요, 얘부터 마이너스 t제곱이고요 플러스 at죠. 자, at랑 t를 더하니까 a 더하기 1의 t가 될 거야. 이 정도 암산 가능하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인 마이너스 1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결과가 0이 되길 원한답니다. 아시겠지? 이 지수함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안 될 거니까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그 상황을 원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 점에서부터 저 곡선 향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여기 있는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동등한 마인드가 되겠구나. 근데 두 개가 안 되고 싶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을 물어본 거니까. 그 말은 뭔 말이다? 당연히 이 파트에서 일단 접선의 개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여기 파트에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즉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 될 텐데, 그거의 정반대 상황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린 미리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뭐한 작거나 같은 그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짝수 판별식은 불가능하겠지만 a 더하기 1의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하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4가 되겠군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0보다 뭐한 작거나 같은 그 a 범위만 먼저 캐치해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물론 이거 전개는 되지만 굳이 그러지 마시고 a 더하기 1의 제곱이 뭐 이하? 4 이하가 될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으면서 그때 a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때 a 값이 될 수 있는 정수들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5개가 있을 거고, 그 모든 합을 k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k 값은 합해주시면 이거 쓱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5만 남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과 k에서 10을 빼라 그랬으니까 k 빼기 12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서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5. 몇 번이죠? 1번에 보이게 되겠군요. 13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fx 위의 점 x, y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코탄젠트 제곱 x라고 하는 건 그냥 뭐 f'x가 코탄젠트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를 돌려 말한 것일 뿐이죠.
이 곡선이 2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f 2분의 파이 값이 0이라고 하는 원 함수의 뭐 컨스턴트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적분을 하라는 문제로 해결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fx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코탄젠트 코사인이 아니라 코탄젠트라고요. 코탄젠트 제곱 x dx가 될 거고, 자, 코탄젠트 제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를 생각해 봐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하죠. 다만 변형은 좀 들어가야겠다. 우리 아시다시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고 하는 절대불변의 진리에서 양변에 뭘 나눠주시면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탄젠트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더하기 1이죠. 여기는 뭐가 돼요? 코시컨트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코시컨트 제곱 x에서 뭘 뺀 걸로? 1을 뺀 함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를 뭐로 바꾼 다음에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 dx라고 취급해도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보세요. 코시컨트 제곱 x는 충분히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하죠. 뭘 미분해야 코시컨트 제곱이 됐었으니까? 자, 코탄젠트를 미분한 게 뭐였고, 코탄젠트를 미분한 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였고, 코시컨트를 미분하는 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되겠죠. 이거 당연히 외우시고 계시겠지. 다시 코탄젠트를 코시컨트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였고, 코탄젠트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한 거는 그냥 코탄젠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되겠죠. 뭔 말이다? 마이너스 코탄젠트를 미분해야만 마이너스 돼가지고 플러스의 코시컨트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호 조심합시다. 따라서 이거 적분은 그냥이 아니라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될 거고, 이거야 뭐 그냥 다음 함수니까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뒤에는 컨스턴트를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군요. 자, 그러시면은 이제 뭐 함수는 나왔고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라고 나왔으니까 f 2분의 파이를 얘기를 하셔야겠죠. 흰색 말고 다른 색으로 쓸게요. 보라색. 근데 이거 저번 시험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코탄젠트 2분의 파이 값이 얼마일까? 탄젠트 2분의 파이 값은 사실 실제로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정확히는 2분의 파이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판단해도 되는데, 탄젠트 2분의 파이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그 친구의 역수는 무한대분의 1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코탄젠트 2분의 파이 값은 뭐든 간에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c가 되겠네요. 근데 그 결과가 0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컨스탄트 값이 얼마라는 거를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완성하신 다음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f 4분의 파이를 구하랍니다. 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그냥 1이니까 그 역수도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스타트로 하시고 뒤에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파이 컨스탄트 값 더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니까 그냥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정도로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군요. 자, 14번입니다. 지수함수랑 삼각함수가 연계되어 있는 식의 함수는 미분하시는 것도 뭔가 규칙성이 있고, 적분은 되게 짜증나는 형태 중에 하나죠. 부분 적분 중에서 가장 귀찮은 형태 중에 하나 될 텐데, 물론 이것도 막 정형화되어 있는 뭐 패턴이 있는 뭐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공식으로 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냥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2의 x승과 sin x를 곱한 함수에 대해서 옳은 거가 무엇인지를 고르라 그랬어. 일단 0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1인가를 물어봤는데, 일단 저는 지금 한 번 미분이나 두 번 미분까지는 미리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이제 x에다 0 집어넣은 건데, 지금 이거는 당연히 sin x, cosine x가 되겠죠. 자, sin 제로는 0이고요. cosine 제로는 1이죠. 따라서 여기는 1이 될 거고, 2의 영승도 1이니까 1 곱하기 1이라서 접선의 기울기 1이다는 무난하게 맞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니은요. y'에서 y를 뺀 게 y2'의 절반이랑 동일한 표현인가를 물어봤어요. 뭐 이거 뭐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y2'의 절반을 한다면 뭐만 남아? 코사인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2x승만 남게 될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냥 c 곱하기 2x승인데, 생각해봐. 어차피 뭘 빼고 뭘 절반하더라도 그냥 요 지수함수 형태의 2x승이 남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는 사실 그 파트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았다 이 말이지. 그냥 코사인 하나만 남는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렇게 상황 판단해보자 이 말이지.
그리고 y 프라임에서 y를 뺀 게 무엇인가를 봐봐요. y 프라임은 s 더하기 c였어요. s 더하기 c에서 s를 하나 뺄 거니까 실제로 뭐 남는 게 c 하나가 남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도 충분히 맞겠구나. 이렇게 빠르게 해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제야말로 진짜 부분적 분을 하라는 걸로 보시면 될 거니까. 다만 지금 열받게 4가 여기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차라리 4를 앞으로 앞으로 보낸 다음에 2의 x승과 sin x를 적분한 친구의 4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여기 보이는 c는 그냥 적분 상수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c 따위는 별로 관심을 갖지는 말도록 하죠. 자, 디귿 한번 해보죠. 어디다 해야지? 여기다 할까? 일단 로다 3지에 의하면 삼각함수가 앞에 있고 지수함수가 뒤에 있는 게 괜찮을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 sin x 그리고 2의 x승 dx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 파트를 한 번 더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 좀 줄여서 쓸게요. s 곱하기 줄였으면 안 되겠다. sin x 곱하기 2의 x승,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트도 일단 마이너스 있는 다음에 그적 미적 하면 되겠죠. 이대 형태대로. 자, 안 보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미적인데 코사인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서 그게 여기 있는 거랑 퉁쳐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가 표현이 될 거니까 s 빼기 c라고 표현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2x승은 따로 쓸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 번 더 계속, 어차피 하면 할수록 영원히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이다시피 여기 있는 이 형태랑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죠. 난 일단 요 파트를 라지 A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A로 튀어나와야 돼. 즉 A는 사인 빼기 코사인의 2의 x승 빼기 A라서 요 마이너스 A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2 곱하기 A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사인 빼기 코사인의 2의 x승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밝혀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거 자체를 뭐로 뒀기 때문에 A로 뒀기 때문에 그거의 4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굳이 여기서 절반하지 말고 오히려 좋네. 2배를 해서 이 4A라고 하는 게 뭐로 나온다? 2S 빼기 2C의 지수함수가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이 전반적인 이 좌변 자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이나 우변이나 지수함수 파트는 어차피 계속 동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니은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함수는 그냥 쿨하게 생략하고 여기다 4배하면 뭐가 남는다고? 2S 빼기 2C만 남는다고.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냥 2에서 S 빼기 C를 한 요 정도만 남는다라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변도 실제로 한번 2y에서 y2'을 뺀 게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y는 사인이 2개니까 2s가 맞죠. 그리고 y2'은 2c니까 그대로 2c가 빠지게 되겠네요. 2s 빼기 2c가 2의 s 빼기 c다. 맞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디귿도 충분히 괜찮은 말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이 문제 실제로 이렇게 노가다를 해보셔도 될 거고, 2의 x승 곱하기 sin x도 되게 자주 나오는 함수, 2의 x승 곱하기 코사인 x도 되게 자주 나오는 함수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분할 때 이 2의 x승은 굳이 계속 붙일 이유가 없는 거라고 판단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대망의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15번이요. 작년 송영고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헤비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 정도의 문제를 낸다는 거는 이건 애초에 누구든 간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저도 이거 많이 풀어봤는데 뭐 이렇게 내나 싶을 정도로 되게 계산이 짜증나게 많이 났어요. 일단 문제 장르 자체는 치환적분 문제가 될 텐데 치환을 하는 것도 아주 지저분하고, 일단 지금 남아있는 공간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나조건과 가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만 한번 얻어내 본 다음에 일단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갑시다. 블라블라 나왔고 이런 거 구하라 했으니까 가조건 나조건 해석한 다음에 그 K 값을 얻어내시고 이제 마무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일단 가보다는 나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죠. 왜냐면 0분의 0꼴의 그 극한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당연히 두 가지가 되겠죠. F 제로 값이 얼마인 거랑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그 사실과 F 프라임 제로 값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3 더하기 9ln 3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f 프라임 제로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f 프라임 x 나왔잖아. 여기다 바로 0을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0을 집어넣으시면 쓱쓱 사라지니까 분모 1만 남고 그냥 무시. k 빼기 9ln 3분의 1이죠. 뭐라고요? k-9ln 3분의 1인데 로그 성질에 의하면 3분의 1은 일단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한 다음에 이거를 역수시킨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요. k 더하기 9ln 3이랑 3 더하기 9ln 3이 같다면은 어쩔 수 없이 k 값이 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f0 값이 얼마라는 것까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 k 값은 이미 나왔고 f0가 나왔다는 거는 뭔 말이겠다? f'x를 부정적분을 했을 때 컨스탄트 값을 결정하는 힌트로 해석하시면은 fx가 완성되고 마무리 계산까지 하시면 되겠지만 그 적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자, 일단 이 정보 그대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잠깐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이 화면 잠깐 없앤 다음에 실제로 한번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해드렸어요. 이게 변형이 일단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것도 치환 적분도 들어가고 심지어 마무리는 부분 적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헤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칠판 한 판에 다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아까 우리가 k 값이 3이라고 하는 걸 밝혀냈고요. 그래서 f'x 지금 가족권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k 자리에 3만 갈아 끼워서 쓴 것일 뿐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9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3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시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거야. 인수분해가 이건 바로 이렇게 3x 더하기 1의 제곱이 저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그리고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여기 자리를요, 특히나 이 진수 자리를 나는 일단 3분의 1을 묶어낸 다음에 3분의 1에 3x 더하기 1 이렇게 조금 쪼개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진수끼리의 곱을 미치 같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이렇게 쪼갰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달라진 점은 뭐다? ln 3분의 1과 ln 3x 더하기 1의 합으로 이렇게 쪼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ln 3분의 1은 마이너스 ln 3이잖아. 여기만 이렇게 갈아 끼울게요. 여기만 마이너스 ln 3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ln 3이랑 마이너스 9가 곱해지니까 그래서 플러스 9ln 3이 되는 거 확인이 됐고요. 여전히 마이너스 9는 얘랑 곱해질 거라서 이 파트가 마이너스 9 곱하기 ln 3x 더하기 1.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변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 생각에는 최선의 변형인 것 같고, 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적분을 하는 건데, 자, 일단 딱 봐봐. 너무나 막막해. 막 토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잘 쪼갤 거예요. 잘 쪼갤 거예요.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분모에 3x 더하기 1의 제곱은 3x 더하기 1과 3x 더하기 1의 곱으로도 쪼갤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여기서 왼쪽에 한 개만 남기고, 난 여기 분자 보시면 3, 9, 9 때문에 뭐로 묶어낼 수 있다? 3으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3으로 묶어내는 거 나머지만 보시면 1 더하기 3ln 3 마이너스, 좀 길게 써야지, 마이너스 3ln에 3x 더하기 1이 일단 앞에 보이고, 자, 뒤에는 뭐가 있냐면 3x 더하기 1 아까 하나 있었고 분자에 3이 있어가지고 얘랑 얘 곱해서 얘 되는 거 확인되고 얘랑 얘 곱해서 여기 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왜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그도 그렇게 내가 이제부터 치환할 게 뭐기 때문에 요 ln 3x 더하기 1을 뭐로 치환할 거니까? t로 치환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대로 미분하시면 뭐분의 뭐가 돼? 그렇지, 원형분의 속미분인 3이 그리고 dx 이렇게 붙겠죠. 걔가 뭐가 되는 상황이야? dt가 되는 상황이라서, 오,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뭐로 만들어주는? dt로 만들어주는 그 변형을 이렇게 스킬풀하게 좀 해봤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와중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의 t승? 익스포넨셜이 얘 t승과 이 표현은 동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잘 따라오고 있나 모르겠네. 이 분모에 보이는 3x 더하기 1을 2의 t승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놈은 뭐 어쩔 수 있나? 일단 뭐 숫자니까, 뭐 상수니까 그냥 1 더하기 ln 3ln 3 이 정도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는 몇 t? 마이너스 3t로 바꾸고 여기 자체가 그대로 dt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조금 더 고쳤더니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네요.
근데 여기서 또 이걸 적분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부분 적분이 들어가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이거 다시 지운 다음에 저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미리 쓰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ln 3x 더하기 2를 이제 t로 치환한 다음에 3x 더하기 2를 익스포넨셜의 t승으로 진행한 후에 요 적분을 마무리하자라 그랬어. 일단 지금 우리는 fx를 구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fx가 지금 일단 요 부정적분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요거를 요렇게랑 요렇게로 따로의 차이로 볼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어차피 앞에 있는 1 더하기 3의 ln 3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뒤에 있는 이 t는 실제로 t에 대한 함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수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파트랑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있는 파트의 그 부정적분의 차로 이렇게 따로 쪼갰단 말이야. 그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말했듯이 요 1 더하기 3의 ln 3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그냥 앞에 나올 존재가 될 거고 2의 t승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t승이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 우리는 실제로 2의 마이너스 t승만 적분을 해보시면 되겠죠. 앞에 파트는. 그리고 뒤에 파트는 3으로 묶어내서 마이너스 3으로 앞에 하신 다음에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색깔 달리한 이유는 파란색은 그냥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하고 이 보라색 파트는 부분 적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따라와 봐봐. 여기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될 거니까 일단 여기는 그대로만 썼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장식이니까 내비두시고 여기 적분을 부분 적분으로 한 거죠. 그 적 빼기 t 미분하니까 1 되고 얘 적분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 있는 개수로 싹 다 뿌려줘가지고 마이너스 1 빼기 3의 ln 3이라고 한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승은 노란색으로 이 줄에서 표현할게요. 왜? 그 친구들은 어차피 다 뭐 할 거니까 묶어낼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차피 다 2의 마이너스 t승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앞에 건 일단 해결됐어. 자, 여기 잘 보시면은 2의 마이너스 t승만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그 마이너스 t 정도로 이렇게 파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거고 이거 적분하시면 그냥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적분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로 그냥 컨스탄트는 맨 뒤에 붙여주시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엄청 힘들지만 해봤고 2의 마이너스 t승, 2의 마이너스 t승, 2의 마이너스 t승을 일단 싹 다 묶어냈을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과연 무엇일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랑 여기가 곱해지니까 3t 마이너스 마3과 마1을 곱하니까 그대로 3t가 되시겠죠. 그러시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3이죠. 숫자 3. 숫자 3에서 1을 빼니까 그래서 숫자 2가 남게 될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ln 3은 그대로 일단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뒤에 c까지 붙인 게 여기까지가 fx 함수가 되는데 유감스럽게 또 요 t 자리를 다시 뭐로 돌려야 돼요? 네, 저 ln 3x 더하기 1로 돌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으시기에는 조금 짜증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봐봐요. 내가 요 전체 함수를 gt라고 gt라고 둘 건데 실질적으로는 fx랑 fx 함수랑 gt 함수는 동일한 함수예요. 우린 지금 fx를 구하는 과정대로 갔기 때문에 중간에 t로 치환해서 이제 t에 대한 함수식이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만 우린 여기에서 치환한 상황에서 ln이라고 하는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이나 그걸 만족하는 t값은 정확하게 1대1로 하나하나씩 대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x를 구하는 상황이랑 gt를 구하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닐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더 이해시켜 드릴게. 아까 우리가 까먹었을지도 모르지만 f0 값이 몇이라는 힌트?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이제 이용을 할 거야. 근데 f0는 fx 함수의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은 함수 값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gt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f0랑 g0랑은 같은 건 아니지만 x가 0일 땐 t값은 ln 3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그냥 ln 1이고 ln 1도 몇이니까? 0이니까 다행스럽게도 x가 0인 상황과 t가 0인 상황은 그냥 동등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이 되겠지. 그것 때문에 f0 값이나 g0 값이나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확히 fx 함수의 x자리에 0을 집어넣은 함수나
gt 함수라고 하는 t에 대한 함수의 t자리에 0을 집어넣은 값이나 같다라고 하는 걸 저 치환환식 때문에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f0나 g0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g0 값은 여기에 있는 t자리에 몇을 집어넣은 0을 집어넣은 값이라면 2의 0승이니까 여긴 그냥 1이니까 장식이 될 거고 없어지고 2 빼기 3ln 3 더하기 c만 남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컨스턴트도 참 그지같이 나오죠. 2 빼기 3ln 3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는 c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친구 싹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은 3ln 3이고요. 마3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c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적고 갈까? 참, 네. 뭐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c가 나왔으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 3분의 8 값이죠. 근데 f 3분의 8 x 값이 몇일 때? x 값이 3분의 8일 때는요. 그때 t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t는요. ln의 3x잖아. 3 곱하기 3분의 8 하면 그냥 8만 남고 거기다 1까지 더하니까 9가 되겠죠. 자, x가 3분의 8일 때 함수 값인 f 3분의 8 값은 t가 ln 9, 즉 2ln 3일 때 g 함수의 값인 g 2ln 3이랑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두는 순간 ln 9, 2ln 3.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다? g 2ln 3 값을 얘기만 해보시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t 자리에다가 계속 뭘 집어넣는? 2ln 3을 집어넣은 건데, 자, ln 9라며. 그러면 exponential 2의 마이너스 ln 9는요. exponential 2의 ln 9분의 1승과 말로 하기 힘드네요. 2의 마이너스 2ln 3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ln 9라고 하셨을 때 이 마이너스 ln 9가 ln 뭐랑 똑같습니까? ln 9분의 1이랑 동일하다라 그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9분의 1로만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여기 9분의 1이 되면서 그 다음에 마저 진행합시다. 지금 t 자리가 2ln 3이라고 한다면 3 곱하기 2ln 3이니까 6ln 3이 되겠죠. 6ln 3에서 3ln 3을 빼니까 말 그대로 3ln 3이 남게 될 거고 여기 뒤에 플러스 2가 보이네요. 그리고 무려 거기서 컨스턴트라고 하는 이 친구까지 마저 더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 3ln 3 마이너스 5까지. 자, 그래서 다 했어. 이제 이것만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9분의 1 곱하기 3ln 3은 3분의 1ln 3이죠. 3분의 1ln 3에다가 3ln 3을 더한다는 얘기는 3분의 1ln 3 더하기 3분의 9ln 3일 거니까 3분의 10ln 3이라고 일단 파트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9분의 2에서 5를 빼는 거죠. 자, 5는 9분의 45예요. 9분의 2에서 9분의 45를 빼니까 뒤에 마이너스 9분의 43이 된다라고 하는 참 이런 답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답을 왜 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3분의 10ln 3 빼기 9분의 43이라고 하는 값이 문제에서 물어본 f 3분의 8 값이랑 동일하다. 몇 번에 보이냐면 5번에 보이게 되겠네요. 참. 그래요.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내긴 했지만 애초에 학교 선생님이 낸 의도도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막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적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헤비하거든요. 평가원이나 수능은 절대 이런 식의 적분은 내지 않습니다. 낸다면 뭐 교육청이나 뭐 그렇게 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 뭐 이렇게도 적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만 캐치해 보셔도 여러분들은 반 이상을 얻어간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폭풍과도 같았던 15번이 지나갔고 이제 서술형이 3문제인데요. 이 서술형 3문제도 물어보는 거는 되게 단촐하긴 한데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좀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x분의 2의 x승이죠. 다항함수분의 지수함수인데 우리 정리했던 함수는요. 지수함수분의 다항함수 같은 형태였는데 지금 이 친구는 조금 독특한 모양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보이기 때문에 미리 익혀두시는 것도 되게 좋다 이 말이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거라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 우린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판단하시고 실제로 디테일하게 모든 것까지 다 따져보신 후에 그래프 그리는 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 증간편에 생략하도록 합시다. 어디서 극대이고 뭐 어디서 변곡을 갔는지는 너무나 자명할 거기 때문에 증간편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시면 될 거고. 자, 일단 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정의역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정의역이요. 자, 지금 뭐 분자는 뭐든 간에 상관없는데 분모가 지금 x잖아.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언제일 때? x값이 0일 때. 즉 이 함수는 0에서만 정의가 안 되어 있을 뿐 나머지 범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된다? 네, 0이 아닌 모든 실수 정도로 얘기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0이 아닌 모든 실수. 0만 제외하자 이 말이야. 자연스럽게 x는 0, 즉 y축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인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따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기성과 대칭성 그리고 절편이 있는가 판단해 보시면은 이따위 함수가 주기성이 왜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네. 대칭성도 존재하지 않죠. 뭐 분모야 뭐 기함수지만 이 x승 혼자만 있을 때는 쟤는 기도 아니고 우도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라. 아이 제기라. 네, 대칭성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절편이라고 하는 거. 이 친구가 x절편이 존재할까 y절편이 존재할까. 제가 0이 되도록 x분의 2의 x승이 0이 되도록 한다면은 분모는 어차피 관심이 없고 분자가 0이 될 수 있는 거를 판단하셔도 될 텐데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0보다 무조건적으로 클 거기 때문에 절편, x절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y절편도 동시에 x값이 0이 되고 싶어도 애초에 이 함수는 0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y절편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주기성도 없고 대칭성도 없고 절편 따위도 있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오히려 더 어렵나?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제 여기서 점근선 판단을 좀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x를 무한대로 보낼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의 상황.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의 극한은요. 자,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지수함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반대쪽으로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에서는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극한은 0으로 수렴하죠. 분자는 0으로 수렴하고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애초에 분모 자체도 엄청 커지는 상황,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나 큰 거니까 반대쪽으로 되게 커지는 상황인데 분자도 심지어 0이라서 이 값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아까 0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0 기준의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도 당연히 판단해 보셔야 될 겁니다. 0 기준 우극한 판단이죠. 자, 분모 0 플러스니까 일단 양수긴 한데 엄청나게 작은 양수값이라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분자 2의 0승이나 마찬가지죠. 저 지수함수는 0에서 충분히 연속이 될 거니까. 분모 자체가 뭔데? 0에 엄청 가까운 값인데 분자는 1이라고 하는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0분의 1이나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대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반대쪽 0 기준 좌극하는요. 분모는 0보다는 살짝 작은 음수값인데 굉장히 작은 수준의 굉장히 큰 수준의 음수값이라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음수값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모도 실제로 마이너스 0이나 취급하면 될 거고 분자는 뭐 2의 플러스 0승이나 2의 마이너스 0승이나 둘 다 그냥 1이잖아. 분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그냥 마이너스 0 쪽으로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y축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위로 가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함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정도 판단이면 바로 이제 미분에서 극대역수 판단, 두 번 미분해서 2' 판단까지 가시면 될 겁니다. 자, 한 번 미분한 함수나 두 번 미분한 함수는 제가 그냥 적어 드릴게요. 자, 한 번 미분하시면 뭐가 되냐면요. x제곱분의 x-1 곱하기 익스포넨셜 2 x승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고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x값은 뭐밖에 없으니까 1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굳이 부호 판단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극값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텐데 이 순간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2'을 이용해서 한번 얻어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했더니 나오는 함수가 뭐냐면요. x 3승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익스포넨셜 2의 x승이 된대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이 f2'x는 일단 뭐 분모 따위는 별로 상관없고 얘는 0이 되고 싶어도 0이 될 수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될 수 있는 거라 판단해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이 2차식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은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트만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x축 기준 위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2'x 자체가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f2'x를 무조건 막 0보다 크다라던가 0보다 작다라고 말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실제로는 x가 0보다 클 때는 2'x도 0보다 큰 게 밝혀질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도 0보다 작은 게 밝혀질 거기 때문에 0 기준 오른쪽, 즉 y축 기준 오른쪽은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고 y축 기준 왼쪽은 무조건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판단은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건 굳이 안 쓸게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2' 함수에다가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뭐 얘는 1이고 얘도 그냥 뭐 익스포넨셜 2니까 상관없이 이 친구 1 빼기 2 더하기 2니까 1이죠. 양수분의 양수 곱하기 양수라서 양수예요. 다시 f2'1 값이 양수인 게 밝혀졌죠. f'1이 0인데 그 순간에서의 2' 값이 양수란 얘기는 여기에서 뭘 갖는 거를? 극소를 갖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이유는 뭐라고? 이유는 2'의 1 값이 양수가 될 거기 때문이죠. 좋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 극소일 때 최소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그 순간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f1 값만 여기서 따로 구하면은 뭐 따로 구할 이유가 있나? 뭐 저다 1 집어넣으면 그냥 뭐가 나오는 게? 익스포넨셜 2가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겠죠.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림 그리는 거. 자, 그래서 뭐 일단 말했듯이 y축 자체가 점근선이 되면서 0 기준 오른쪽에서는 이게 플러스 무한대에서 출발하다가 1에서 2라고 하는 무슨 값을 갖고요? 극소값을 가진 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함수가 될 거예요. 왜? 0 플러스가 지금 뭐라 그랬고? 미안해. 0 플러스가 지금 무한대라 그랬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떨어지다가 극소값 2를 가지면서 이 파트에서는 최소를 찍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시 무한대로 간다라 그랬으니까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아래로 볼록인 채로 증가하게 되는 함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고 끝난 게 아니라 반대쪽도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는 마이너스 무한대 출발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서는 뭐 굳이 뭐 극대라든가 극소를 갖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제 약간 뭐랄까 유리함수의 3, 4분면 파트랑 되게 흡사한 형태로 생겨 먹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반적인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시기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극소값 캐치하시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0,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서술형 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뭐 그냥 요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한 건데 뭐 물어보는 건 너무나 쉽죠. 근데 보시면 일단 봅시다. 얘가 과연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요 1 때문에. 만약에 그냥 2의 x승분의 1만 했으면 이거 뭐 아까도 했었으니까. 다이렉트 적분은 일단 불가야. 그러면 치환이나 부분 중에 하나로 가셔야겠죠. 일단은 부분으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주 불편하고 별로야. 그럼 치환이겠지.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치환할까 이 말이야. 막 여러분들 당연히 저는 이 전체를 t로 치환할래요 라는 생각은 당연히 드셨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그걸 치환한다 한들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쟤만 치환하면 뭐 분자에 남아있는 건 깔끔하게 dx밖에 없기 때문에 2의 x승 더하기 1을 이 형태대로만 치환했을 때는 별로 좋은 점을 못 얻어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변형이 필요합니다. 봐봐요. 저 분자를요 2의 x승 더하기 1에서 2의 x승을 다시 뺀 거라고 봐도 원래 식이랑 달라지지 않지. 여기만 이렇게 사라지면 1만 남는 거 확인되니까. 그래요. 그 1을 2의 x승을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저런 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따로 보자 이 말이야. 이런 식의 스킬풀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분이 어려워요. 정확히는 수투에서는 미분이 훨씬 더 어렵고 미적분에서는 적분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겪어보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에는 그냥 1이 되고요. 뒤는 2의 x승 더하기 1분의 2의 x승 그러면서 이렇게 dx가 되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얘야 그냥 적분하니까 x가 됐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이제 요 파트에 대한 적분은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여기서 치환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2의 x승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하시면은 2의 x승 dx가 dt가 되면서 이렇게 형태가 맞춰질 거기 때문이지. 자, 1 적분하면 x라 그랬고 일단 우리는 여기를 인테그랄에 t분의 1 dt라고 보셔도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 x 빼기 뭐 t분의 1 적분은 아시다시피 ln 절대값 t가 되겠죠. 절대값 t인데 이 t 자리 다시 2층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보시면
지수 함수에다가 0보다 당연히 큰 지수 함수에다가 1까지 더했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굳이 절대값으로 마무리 안 하고 괄호로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까지 붙여가지고 최종적인 적분의 방향성은 여기로 마무리 지어주는 게 가장 웰메이드한 적분 방법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이게 학습이 되면 괜찮지만 이런 거 막 할 때마다 이게 막 알려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방법이 많고 너무나 다양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틀려보시면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드디어 길었던 해설 강의의 마지막 문제가 다가왔네요. 이게 길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문제가 어렵게 배치되다 보니까 아무튼 자 18번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부분적분 문제고 뭐 이 친구의 힌트는 당연히 컨스턴트 값을 해결하라는 요소 마무리는 계산은 해보시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일단 2분의 1 빼기 탄젠트의 무려 4승입니다. 4차예요. 삼각함수 적분은 무조건적으로 차수를 다운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목표라 그랬고 당연히 저 친구는 저대로만 봤을 때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만약에 1 더하기 탄젠트였다면은 뭐 혹시 몰랐겠지만 1 빼기 1이기 때문에 막 쟤를 막 다이렉트로 바로 시컨트로 바꾸거나 그런 것도 힘들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 진정하시고 난 일단 요 2분의 1은 좀 거슬리니까 앞으로 보낼랜다. 괜찮죠? 그런 다음에 분자 보시면 1 빼기 탄젠트의 4승인데 합작꼴로는 일단 보일 거란 말이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랑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정도로까지는 볼 수 있을 거란 말이고 그래 얘는 뭐로 고칠 수 있다? 이 친구는 그 자체로 시컨트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죠. 인테그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일 거고요. 여기를 시컨트 제곱 x dx.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탄젠트 하나를 다른 변수로 치환하시면 탄젠트의 미분이 뭐였습니까? 시컨트 제곱이었으니까 그 파트가 여기에 딱 보이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x를 뭐 t로 치환할까 뭐 근데 탄젠트를 t로 치환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여기서는 좀 다른 변수 u라고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x가 u라고 한다면요. 시컨트 제곱 x dx는 du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군요.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이어서 간다면 2분의 1의 인테그랄에 1-u 제곱이 될 거고 여기 파트가 그대로 뭐가 된다고? du라고 마무리가 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지. 마무리는 이 다항함수 적분이 되겠군요. 2분의 1 이제 흰색으로 쓸게요. u 빼기 3분의 1 u 3승 그리고 뒤에는 컨스턴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했던 느낌대로 얘를 다시 탄젠트로도 돌릴 수 있는데 귀찮다면 얘를 그냥 다른 함수인 gu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fx랑 gu는 동등한 상황이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탄젠트 x랑 u를 같은 걸로 치환했기 때문에 x가 4분의 3파일 때 나오는 u 값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물론 탄젠트 x가 뭐 그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려면 뭐 x 범위를 뭐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잡는데 탄젠트 x는 아시다시피 주기가 몇이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범위를 뭐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0에서부터 파이까지를 x 범위로 잡는 순간 2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정도는 그냥 그냥 눈 감고 넘어가도 되겠죠. 어차피 뭐 여기서 2분의 파이를 물어본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굳이 x 범위를 설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설정한다면은 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랑 2분의 파이부터 뭐 파이까지 그대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맞추시기만 하면 될 거고 필요 없죠. 어쨌든 우리는 x 값이 몇일 때? 4분의 3파이일 때 그때 u 값이 얼마인가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탄젠트 4분의 3파이 얼마죠? 탄젠트 4분의 3파이랑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반대부호 관계 있겠죠? 그지?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면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f 4분의 3파이 값은 g-1 값이랑 동일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g-1을 구해 보시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c까지 가능하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마이너스 3분의 2랑 2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c 빼기 3분의 1이 3분의 2라 그랬대요.
그걸 통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C값이 몇이라는 거를 1이라고 하는 거를 밝혀낼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럼 결론 X값이 3분의 2파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X가 3분의 2, 즉 탄젠트 3분의 2파이 값은 얼마가 되죠? 탄젠트 3분의 파이 값에 여전히 또 반대부호가 될 거고 탄젠트 3분의 파이 값,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U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리를 그대로 1로 바꾼 다음에 여기 U 자리에 뭘 집어넣은?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은 결론은 몇 다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G 마이너스 루트 3. 자, 앞에 2분의 1이 썼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루트 3을 일단 마이너스 루트 3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지. 근데 그 마이너스가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3과 3이 약분되니까 이 자리도 그대로 그냥 뭐가 돼?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오,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기는 그대로 날아가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뒤에 뭐만 남으니까 C만 남았어. 근데 그 C가 아까 얼마라는 게 1이라고 하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그냥 0 더하기 1이라서 결론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최종적인 정답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물론 이거를 U로 두신 다음에 다른 함수로 두는 게 영 마음에 안 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싫으시다 라고 한다면 다시 이 U 자리를 탄젠트 X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마무리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한 거였는데,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로는 학교 시험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 정도 이건 좀 너무 심했는데 내가 만들면서 좀 약간 미안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장르의 다양한 장르의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 말이 되겠지. 이 시험 결과에 이 시험을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막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시니까 한번 해설 강의 다시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미적분 시험 결과 꼭 좋은 결과 받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